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오늘은 야구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뜬공을 잡혀서 아웃되고 나서 연달아 또 아웃돼가지고,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타자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다시 했죠. 오르다가 또 밀렸는데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아침에 좀 두려움을 좀 느꼈어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그 증권사나 전문가들이 물가 지표가 8.3%가 나와가지고 원래 전망은 8.1을 예상을 했는데 8.3이 나와서 물가가 너무 작게 둔화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금리를 더 올릴 것 같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공포감이 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침에 물론 그 시작은 그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그 뉴스를 뒤져보니까 SK증권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분이 계시던데, 오늘 하락은 테라 때문입니다. 테라, 암호화폐. 네.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지표나 뉴스를 간단하게 보면요. 독일의 4월 인플레이션율이 나왔는데 이게 최종이 7.4%, 이전에 그 잠정치가 7.4%였는데 변함없이 나왔고, 그리고 5월 6일 미국의 모기지 은행 협회 MBA라고, 거기서 발표하는 그 모기지 신청, 이게 2% 증가했다고. 지난번에 2.5% 증가했었는데, 네. 그리고 30년 모기지 금리는 5.53%, 지난번에 5.36%. 모기지 금리가 두 개가 나와요. 이거랑 다른 그 나오는데, 그거는 5.2로 나오는데, 이거 5.5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표하는 시장 지수는 358, 이전은 351이었습니다. 어제 그 댓글에 부동산 그 지수가 뭐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거 한 4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우존스 부동산 신탁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DJR이라고 단축 코드가. 네. 어제는 살짝 올랐다가 살짝 밀렸는데, 그거는 상당히 좋았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죠. 브라질의 4월 인플레이션율이 월간으로 1.06%. 네. 이게 지난번에는 1.62%였고, 연간으로는 12.13%. 지금 이 물가 때문에 브라질이 어제 남미 공동 관세를 막 자기 멋대로 폐지하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4월 인플레이션율, 이게 이제 지난번에 8.5%였고 이번에는 8.1을 기대를 했는데 8.3이 나왔어요. 월간으로는 0.6%, 지난번에 0.3%였는데 전망이 0.4%였어요. 그보다 더 들었죠. 네. 핵심 물가는 6.2가 나왔는데 이것도 전망이 6%를 전망을 했는데 6.2가 나왔다. 지난번에 6.5에서 소폭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에 그쳤다. 이게 이제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구성 요소들 같은 거 이게 보면은 뭐 에너지 가격이나 중고차 가격이 소폭 내려오긴 했는데 다른 가격들이 떨어지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너무 안 좋다. 전문가들의 해석은 일단 주가가 빠진 거는 그 내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표가 나왔을 때 미국 시장은 올라 있었죠. 네. 올라 있다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를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유가가 올라가지고, 유가가 106달러 이렇게 올랐으니까 유가가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국채 금리가 또 빠졌으니까 금리가 이게 떨어지는 폭이, 어제 국채 금리, 그러니까 변동 폭이 컸던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채 금리도 어제
이게 이렇게 올랐다가 3% 넘게 올랐다가 쭉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떨어졌고 달러 같은 경우도 그런 변동성을 보였고 일단 변동성이 큰 쪽은 그쪽이어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금리가 2.943이에요. 2.943. 지난번이 2.7이었는데 미국의 국채 발행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예. 수요가 여기서 지금 많이 부족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94면 상당히 많은 수요가 붙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연준이 의도한 어떤 국채, 발행 국채에 대한 수요는 이번에 확실하게 끄집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헤르손, 거기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점령한 지역에서 친러 그 정권이 있는데 거기서 그 러시아에게 병합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요구하는 땅이 원래는 돈바스 이쪽만 요구할 거라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쪽만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리우폴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헤르손을 점령을 하고 오데사를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몰도바까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다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남부를 아예 다 먹겠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지대를 모두 빼앗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되면 협상이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임박하는 게 거의 뭐 원래 이번 달에 중순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 뭐 러시아가 전쟁을 더 키울 그런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미 나온 얘기를 오늘 뭐 뉴스로 다시 또 내보낸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 네. 그리고 영국에서 지금 중국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저렇게 고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사업에서 이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바이든이 그 미국에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창고에 2천만 톤의 그 곡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닷가로 지금 수출을 못하게 돼가지고 예, 지금 곡물 가격이 13%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의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이거 우크라이나 공백을 우리가 메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료 생산을 지원액을 5억 달러 정도 한 2배로 증액해가지고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경작지도 크게 확대하는 예, 뭐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은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뭐 알고 있으면 뭐 그냥 상식적인 거죠. 미국 상원에서도 이번에 그 여성의 건강 보호 법안을 표결을 시도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네. 부결됐습니다, 이게. 임신 중단 권리 보장 법안이거든요. 네. 저는 참 네. 하여튼 부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애플이 많이 빠졌는데 애플이 그렇게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네. 사우디 아람코가 1위를 했어요. 네. 애플이 이렇게 빠진 거는 상당히 의외인 거죠. 근데 애플의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생각하면 애플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애플이 빠지는 건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주가가 빠졌다. 그것도 많이 빠졌다. 하루에 5%가 이상 빠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다른 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영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늘 외환시장에서 나타났어요. 네. 오늘 홍콩 중앙은행도 홍콩달러가 페그제거든요. 예, 이 밴드 안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상단에 7.85 홍콩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홍콩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데 오늘 2,600억이나 샀어요. 네. 홍콩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환율도 1289원, 이제 뭐 1300원에 이제 거의 육박해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뭐 경제가 불안해서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렵고, 오늘 위안화도 6.8 위안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네. 오늘 약세 폭이 제일 큰 그 통화가
위안화인데 중요한 거는 이 위안화가 약세,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 근데 엔화가 강세였다라는 겁니다. 엔화가 강세. 예.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급락하는 이 원인은 유동성의 경색 조짐이 보였다라는 거죠.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인이에요. 예. 돈맥 경화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조짐이 보였어요. 근데 겁을 내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별로 그렇게 그걸 알고 나서는 떨어질 때는 사실 미국 시장 보고는 약간 두려웠었고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옵션 만기에서 아마 오후에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오늘 선물 지수로 342.5를 돌파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길래 그때부터 걱정을 하다가 이거를 보고 나서 그나마 조금 나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아무리 이 시장을 조작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이 돈맥 경화가 금융 위기로 이렇게 번지잖아요. 이렇게 전이가 되려고 할 때 그때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연준이 여기까지 막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이상 넘어가게 되면 못 막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금리가 지금 많이 높이지 못한 상태죠. 그리고 물가는 아직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태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경색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융시장이 유동성 경색이 와가지고 폭락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오늘 그 유동성 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 폭락인데 그렇게 자산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금융시장에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 그건 진짜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페니맥,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동산 자산 그 신용등급 A, 트리플 A 정도 되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망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방법이 없다고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었죠. 네. 연준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안고 금리는 이것밖에 못 올린 상태에서 오늘 같은 이 유동성 조짐이 확산되는 걸 막지 못하면 큰일 나죠. 예. 여기서 연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연준을 믿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막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오늘이 바닥일지도 모른다. 네. 또 맨날 바닥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바닥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대 매매로 강제 자산이 이렇게 매각이 될 때 반대 매매로 털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폭락하지 않습니까? 급락하게 되면 그때가 일단 1차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악재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악재가 확산되지 않으면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근데 바닥에서 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같이 갑자기 뜬금없이 암호화폐 때문에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가지고 주가가 추가로 더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또 2차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반대 매매 나왔을 때 1차 매수, 오늘 같은 날 2차 매수 하는 거죠. 네. 오늘 근데 경색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SK증권의 그분도 오전에 뉴스를 썼던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시장을 잘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암호화폐 테라에 대해서 사실 저게 뭔데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냐. 그냥 복잡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테라하고 루나하고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 테라가 18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이었어요. 지금 오늘 6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마이너스 97%? 그게 5월달 들어가지고 90달러 정도 하던 거였거든요. 지금 0.2달러가 깨졌어요, 오늘. 어제 미국 시장에서 0.26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깨졌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게 이제 연쇄적인 현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미국의 블룸버그인가요? 거기서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가고 있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용돌이가 뭐냐면 연쇄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테라가 빠지면 이 루나가 같이 빠지고 이 루나가 빠지면 이 루나를 보호해야 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이 루나 자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단체가. 예. 그 비트코인을 또 팔아야 된다라 그러죠. 그럼 비트코인 또 빠지잖아요. 네. 오늘 비트코인이 27,000달러 정도까지 빠졌잖아요. 네. 급락을 하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그럼 비트코인 빠지면 이 비트코인 자산이 빠지면 또 요거 외에 또 다른 자산이 또 빠지는 거죠. 뭐 부동산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이 빠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주식이 빠지는 겁니다. 맨 먼저. 네. 근데 금리가 오늘 그 미국 그 국채 금리가 오늘 또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예.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때 미국채 금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이 미국채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빠져야 바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디까지 빠져야. 예. 지금 현재 물가 어제 보니까 그 10년 그 균형 인플레이션이 2.711인가요? 이렇게 다시 올랐어요. 예. 물가가 나오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랐는데 2.65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요거보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질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계속 버틴다면 이 10년물 금리가 이거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미국채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원래 목표했던 가격이 있었는데 연준의 그 의장의 인터뷰 내용 때문에 제가 바꿨는데 예. 잘못 바꾼 거죠. 그 사람을 저는 믿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그 미국채 금리 현재 모든 돈들이 미국채로 다 쏠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 10% 정도 10%에서 20%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채권에서. 미국채에서 그렇게 수익이 나면 안전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은 가격의 하락에 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위험자산을 투자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의도적으로 주식을 아주 과도하게 끌어내려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빠지는 거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심리가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다가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유동성 경색이 발생해서 주가를 끌어내려주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바닥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 해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네.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충격적인 실적은 크래프톤이 실적이 나왔는데 2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3천억 넘게 나왔어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 사실 코스닥이 폭락했는데 코스닥 시장을 폭락을 만들어낸 거는 거의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코인 때문에 뭐 큰 연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NFT라고 하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 엔터테인이나 아니면 게임들이 NFT를 발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 연결돼가지고 지금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 상관없거든요. 그게 암호화폐하고 NFT는 다른 거거든요. 예. 다른 건데 하여튼 뭐 또 전문가들이 보면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것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폭락을 해서 사실 오히려 오늘 옵션 만기에서 저는 다른 충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인의 지금 선물 매도가 과도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매수가 나오다가 분명히 이거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매수. 지금 현재 외인의 선물 매도 폭이 상당히 넓은데 342포인트에서 62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한 20포인트에 걸쳐가지고 매도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342, 352, 362 정도. 예. 근데 여기가 오늘 깨졌잖아요. 여기 깨지면서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럼 외인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일단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길 기대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이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변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는 엔화 창구인데 이게 막혀버리면 약간의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엔화가 더 떨어지면 안 된다. 예.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장은 아마 오후에 너무 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렇게 위안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그런 어떤 다른 요인으로 급락이 나와서 2차 바닥이 형성됐다. 이게 좋은 점입니다. 네. 오늘 시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